네, 혜라님 오늘은 혜라님과 사회 문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어제 제가 이제 기사에서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36주차 태화를 제왕절개로 출산을 한 이후에 냉동고에 넣어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살인죄로 병원장과 집도의 그리고 산모에게 살인죄가 인정이 됐는데요. 병원장과 집도의는 실형이 선고가 됐지만 산모는 집행유예로 실형을 살지는 않게 됐습니다. 네티즌들은 36주 차면 9개월에 거의 태어나기 직전에 태아인데 산모가 고의적으로 아이를 지우려고 병원에 간 게 맞다. 어떻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헤라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살인 맞죠. 근데 문제는 이게 더 문제는 뭐냐면 살인이란 걸 인정 안 하는 게 문제야. 살인해놓고 살인이라고 인정 안 해. 그게 가장 큰 죄고 벌을 가장 크게 받아요. 많은 네티즌들이 산모가 벌을 많이 안 받았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데 산모는 앞으로 받을 벌이 더 커요. 이렇게 사람들은 많이 인간이 주는 벌만 생각해. 그러면 인간이 주는 벌만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실수로다가 죄를 안 지었는데도 벌을 받는 사람이 있고 감옥에 가면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사실은 인간의 벌을 피해가는 사람도 많아. 인간은 실수가 있죠. 그렇죠? 하늘은 실수가 없거든. 정확하거든. 하늘은 근데 벌을 어떻게 주냐. 자기의 마음을 인정할 때. 즉 이 산모가 자기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야. 36주 차인데 얘를 뛴다는 얘기는 죽인다는 거잖아. 근데 그 자기 살인을 자기 손으로 못하고 가서 의사한테 맡긴 거야. 의사한테 대신 살인해줘. 아니 애가 태어났을 때 살아있을 거라는 생각이 충분히 짐작이 들잖아? 네. 그러면 살아있으면 어떡할 거냐. 아니 죽이러 간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그걸 못 물어보는 거야. 살아있으면 어떻게 죽일 건지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서 알고 싶지도 않고 방법을. 그러니까 의사는 냉동고에 넣고 그러니까 의사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자기가 죽인다는 거. 죽인다는 마음을 알고 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늘의 벌은 덜 받아. 근데 이 산모는 자기가 죽이려고 갔어. 자기가 더 나빠. 의사들은 자기 새끼는 아니야. 근데 이 여자는 자기가 임신해놓고 그럴 거면 임신을 하지를 말든지 임신해서 이렇게 키워놓고 무고한 생명을 죽이면서도 나는 죽이는 거 아니라고 고집 부리면서 너희들이 죽이라고 하고 나는 몰랐다고 하고 빤히 알고 있으면서 심증적으로 죽이는 걸 인정 안 하죠. 고집 부리죠. 그렇죠? 이럴 때 가장 큰 벌을 받죠. 네. 보통 엄마들이 낙태할 때 그래요. 낙태할 때 자기가 죽여놓고 사실은 죽였다는 죄의식이 없어요. 사람을 만약에 죽였어 봐. 죄의식이 엄청 시달리겠지. 그건 알고 있는 거야. 인정한 거야. 죽인 걸. 근데 낙태는 죽였는데 죽인 게 아니야. 왜 그런 묘한 너무 죄책감이 심하니까. 너무 아프죠. 내 새끼를 내가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게 너무 아프고 너무 가해자 마음이 올라와. 막 너 같은 인간은 막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걸 보는 게 되게 두려우니까 자기 방어 기제로 무의식에서 그냥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이건 죽인 게 아닌 느낌? 분명히 죽인 건데. 예. 그리고 심지어는 태어났는데 뭐 장애인이라거나 이럴 때 생매장에서 죽이거나 이런 얘기도 제가 들어봤거든. 근데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을 인정하고 죽이는 거와 인정 안 하고 죽이는 건 차이가 커요. 죽인다는 걸 인정할 때 죽일 수밖에 없는 가해자의 아픔을 느껴. 그리고 상대 죽임당한 아기의 피해자가 얼마나 아플지 아픔을 느끼게 돼 있고 되게 참회가 올라와. 이걸 하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해해주지 못한 죄. 그래서 이해받지 못한 아픔을 상대에게 주면 그건 저승길로 제대로 못 가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아기들은 이해받지 못하고 더군다나 보통 아픔이야? 목숨을 빼앗긴 아픔을 이해를 안 해줘 우리 엄마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래서 원혼이 된다는 게 이거야. 전설의 고향 보면 막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것처럼 뭐 그런 형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복수를 하게 돼요. 근데 그걸 복수를 인간 스스로 자업자득으로 복수하지. 예를 들면 이 산모 같은 경우에 이 사건이 어떻게 알려졌느냐. 자기가 낙태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려서 이게 살인 논란이 일어서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진성서를 내서 조사가 시작. 그거부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해서 낙태하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게 허가가 네. 조건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36주 돼서 낙태를 하게 되면 이게 엄연히 범죄라는 거. 사람들이 알면 비난하고
이럴 거라는 거. 그리고 잘못하면 이게 법적으로 걸린다는 걸 바보 아닌 이상 보통 여자분들은 다 그런 알지. 경험을 숨기죠. 숨기지.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까발리고 유튜브까지 얘기해서 그거 누가 얘기했을까요? 본인이 한 게 아니에요. 그 태아가 너무 억울해서 자기 죽음을 만방에 알리고 싶어. 나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어요. 사람이 가장 억울한 건 억울한 원한은 풀리가 않아요. 죽어도. 그래서 구천을 떠돈다고 하는 거야. 그걸 이해해주면 쉽게 천도되거든. 그 억울한 한을 풀어야 되는데 억울한 한은 알리는 거야. 까발려서. 천도제 할 때도 우리가 그 억울한 아픔이나 그 영가들의 그 아픔을 이해해주면 쉽게 이렇게 가라앉잖아요. 천도되잖아. 그랑 똑같은 거야. 이 아기도 너무 억울하니까 이걸 털어야 자기도 저승을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엄마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는 거죠. 엄마 입을 통해서 말하고 일석이조. 엄마 벌 받고. 너도 수치당해봐. 나처럼 목숨을 빼앗기는 수치를 난 당했는데 사람들에게 네 새끼를 죽인 애미라는 수치를 당해봐. 너도. 하면서 자기의 한도 풀고 근데 이거로 하나 끝나면 다행이죠. 그렇지가 않고 온 가족이 몰살하는 경우도 저는 여러 번 봤어요. 네. 아버지가 태어난 아이가 장애인이란 이유로 엄마 아빠가 공모했겠죠. 죽였는데 아이를 죽이고 나서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아버지가 술 취해서 오다 트럭에 치여 죽고 그 다음부터 장남부터 다 죽어서 자식들 거의 다 죽고 나중에는 엄마도 병 걸려서 말기암으로 그래서 수행을 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게 집안에 원혼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억울하게 죽고 죽임당한 한. 근데 똑같이 죽여도 낙태를 해도 어쩔 수 없이 해서 내가 죽인다는 걸 뚜렷이 알고 있었어. 그럴 땐 죄책감이 심하게 올라와요. 가해자인 걸 인정할 때. 인정할 때는 네. 내가 죽이고 있구나. 그럼 또 엄청 죄책감이 올라오지. 그러면 참회를 하게 되고 상대의 아픔을 느끼게 돼. 이럴 때는 그게 그 자체가 버린 거거든. 스스로 마음의 고통으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괜찮죠. 근데 이 엄마처럼 이렇게 고집을 부릴 때는 어때요? 이게 단순히 감옥 가고 이런 벌을 안 받아서 준 게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벌써 벌을 자초해서 유튜브에 까발려서 제정신으로 했겠습니까? 이게 바로 제가 얘기하는 수치 빙의라는 거예요. 자기 정신이 아닌 거지. 그 빙의가 까발려서 이렇게 벌을 받았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남의 목숨을 그렇게 해쳤으니까 자기 자식이라도 엄연한 무고한 목숨이지. 태어나서까지 그렇게 살해를 했으니까 앞으로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아요. 이런 분은 자기 자식한테도 문제가 생기고 가정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자기 개인적으로도 되게 아파지고 이런 일이 계속 생기죠.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제가 약간 우스꽝스러워하고 막 저승 막 이렇게 표현했는데 전설의 고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영적인 얘기나 네. 이렇게 무고하게 죽은 목숨 얘기하고 그 죽은 사람의 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영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거 뭐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비과학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무당. 무당, 점쟁이 이러면서. 네. 근데 가장 과학적이라고 하고는 최첨단 과학, 양자역학에서 죽은 사람의 마음을 인정하고 있어요. 앞으로 인정하게 될 거고 인류의 일정 퍼센테이지 이상이 인정하게 되면 죽은 사람과의 소통도 남의 일이 아닐 거예요. 내가 아들이 10년 전에 죽었는데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되는 시대가 와요. 그것도 과학기술로. 지금도 이미 사람이 이게 죽음이 진짜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죠. 네. 양자역학에서는. 죽음이 없거든요, 사실은. 죽는다는 착각만이 있을 뿐이야. 육신이 사라지고 육신이 없는 그냥 에너지체로 바뀔 뿐이지 존재가 소멸되지 않아요. 모든 존재. 하다못해 이미 죽은 이순신 장군도 그냥 여기에 현존해요. 볼 수 없고 육신이 사라졌을 뿐. 이 우주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한 번 나타난 거는 완전한 소멸은 없어. 다 자국이 남죠. 느껴지거나 보여지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에 대해서 아프게 해놓고 스스로 가해를 해놓고 가해자 마음을 안 느낄 때 그리고 나는 한 바가 없다 고집 부릴 때 엄청난 벌을 받죠. 네. 이 사건에서 보면 분명히 태아일 때는 심박수가 정상이었는데 그 진료 기록부에 보면 뭐 출혈이 있었다, 복통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사산인 것처럼 꾸미려는 의도가 있었다. 재판부가 이렇게 봤는데 그게 바로 죽이면서도 내가 죽인 게 아니다 이렇게 꾸며내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거고 저는 혜란이 얘기 들으면서 혜란이 맨날 이재명 대통령께 영가가 붙어 다녀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 이야기들도 좀 같이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그거죠. 손절. 이 사람들이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내 사건과 연루돼서 죽었어. 그러면 억울하죠, 사람은. 그 억울함의 아픔을 느껴주고 내가 일정 부분 가해자란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여러분 누구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이 분명히 나한테 가해를 했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졌어.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해. 엄마 아빠가 그래서 싸워요. 당신 그때 이랬잖아. 그런데 아이 미안해. 내 잘못이야. 이렇게 가해자를 인정하면 어때요? 금방 훅 내려가 마음이. 미안하다고 하라고 이걸 원하죠. 그렇지. 상대들이. 근데 그 미안함도 그래 미안하다고 이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럼 훅 내려가죠. 그렇죠? 근데 끝까지 인정 안 해. 아이 뭐 그런 얘기 왜 해? 쓸데없이. 이러면서 고집을 부리면 분노가 올라와요. 이해 못 받은. 딱 그거야. 내가 가해자란 걸 인정하고 얼마나 아팠냐고 미안하다고 하고 아픔을 느끼고 상대 입장을 얘기해주면 훅 내려갈 거거든. 근데 이 낙태아도 사실은 너무너무 분노하고 자기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려고 이렇게 엄마를 통해서 까발리게 만들어서 일파만파 자기의 이렇게 무고한 죽음을 알린 거예요. 이해받지 못했으니까. 엄마가 이해를 안 해줬거든. 보통 엄마들 낙태하고 막 울고 미안해하고 이러면 괜찮아요. 제가 천도제 할 때 두 종류의 엄마를 봐요. 고집 부리면서 나는 뭐 괜찮았어. 애 죽인 게 아니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이러면서 내가 하지 않았다는 듯이 이럴 때는 그 영가가 분노 때문에 억울한 한을 못 풀어요. 근데 엄마가 너무 아파하고 미안해하고 이러면 아이가 아무런 탈이 없어. 엄마 괜찮아요. 제가 복을 줄게요. 그냥 복을 주죠. 전혀 달라. 행태가. 마음 행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되게 가슴 아파하고 자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그리고 장례식 같은 데 가고 유족을 위로하고 이랬으면 사실은 괜찮아요. 뭐 일부러 죽인 게 아니잖아 그분이. 자기 사건과 연루돼서 뭐 수사받다가 죽은 거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이 죽을 때 누구 생각을 제일 많이 했을까?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변호해 주거나 편들어주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겠어? 그리고 죽고 나서도 손절해. 심지어는 예전에 어느 댓글에 보니까 자기 밑에 그 부하 직원이 죽고 발인하는 날 텔레비전에 나와서 뭐 춤추고 노래했다. 막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아니지. 그 마음을 이해를 못 해줬기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영가의 한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자업자득. 남을 아프게 한 만큼 자기도 아프게 돼 있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누구나 아무리 현대인이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해도 여러분 아무리 돈 있고 출세한 사람 집에 들어가 봐요. 우한 하나씩 다 있어. 네, 그 왜 그래? 맞습니다. 자기가 알고 저지른 죄, 모르고 저지른 죄가 있거든. 남을 아프게 하면 그건 죄예요. 현대에서는 뭐 남의 걸 뺏고 실질적인 죄를 저질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남의 마음을 이해 안 해줘서 아프게 한 것도 죄고 아픔이 있으면 내가 남의 걸 뺏고 싶었어. 이것도 다 죄거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스스로 표면의식화해서 인정하는 게 이게 마음 공부거든. 근데 현대인은 마음 공부 안 해요. 그따위 거 해봤자 돈도 안 생기네? 이러면서 물질에 쫓아가니까 물질은 엄청 많이 돈을 벌고 했는데 집안이 어때요? 되게 힘들고 아픈 일이 다 있고 다 괴롭고 하다못해 뭐 삼성과 같이 그렇게 대단하게 잘 사는 집도 들어가 보세요. 우환이 다 있고 유전병이란 것도 있대야 네. 돼. 그 유전병이라는 게 그게 전부 다 아픔을 이해해주지 않은 벌이에요. 일종의. 우리가 살면서 현실에서 아프고 몸이 아프고 그리고 미움받고 하는 모든 아픔은 다 벌이야 벌. 내가 그걸 인정을 안 해서. 저 옛날에 어르신들이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죄가 많은 게 뭐냐면 죄를 일부러 짓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남을 아프게 하면 그것도 죄기 때문에 그 아픔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가 많아서 이거 뭐예요? 나한테 오는 아픔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거야.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은 순천자가 많았지. 근데 요즘은 아픔이 오면 어때요? 미움써. 이거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지 이렇게. 그게 아니라 자기한테 아픈 상황이 오면 자기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남을 아프게 한 적이 있어서 똑같은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봐. 그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을 때 그분이 얼마나 아프고 수치스럽겠어. 그걸 하나도 이해 안 해주니까 그게 죄인 거야.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죄인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겪잖아요. 그게 죄를 저지르는 게 남의 아픔을 이해 안 해줄 때 역지사지를 안 하고 그럴 때 그게 죄야. 실수할 수 있어. 남을 아프게. 근데 즉시 참회하고 솔직하게 미안하다고 하고 아픔을 이해해주면 벌을 안 받는데
그 처지가 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죠. 자기 때문에 벌 받다가 뭐 그게 자살이든 뭐 자기가 연루가 안 됐든 상관없죠. 자기 때문이잖아. 그걸 인정을 하고 아픔을 느껴줘야 되는데 그걸 안 느껴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아픔을 그대로 느끼게 돼 있어. 근데 그거를 고집 부리면서 인정을 안 하고 자기는 떳떳하다는 식으로 하고 쟤를 다 방탄하려고 하는데 나는 무서워요. 내가 이재명 대통령 입장이면 나 같으면 벌써 벌 받았어. 그냥 당대표 내가 잘했건 잘못했건 벌 받으라고 오는 건 내 속에 엄청난 죄인의 아픔을 이해해주지 않은 고집이 세게 있는 거야. 그럼 그걸 이해 안 해주면 이해해줄 때까지 상황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을 모르니까 그냥 우기고 고집 부리면 넘어갈 거라고. 엄청난 아픔을 겪죠. 그 과정 중에 국민도 이제 같이 아픔을 겪는 거야. 자업자득. 그거는 뭐 국민이 대통령으로 뽑았잖아.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그냥 무사하게 넘어가질 않을 거예요. 그 사건을 만들느냐고 일시적으로 다 좋아 보이는 거. 잘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뭐 하지만 주식도 그렇고 주식도 보세요. 단기간에 올라가니까 폭락하잖아. 별거 아닌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이래서 국민이 고통 겪고 이게 반복돼. 부동산도 저렇게 협박하는 가해자로 아픔 안 느껴주고 막 다주택자들 아프게 그거 자기가 죄를 저지르는 건데 그거 모르는 거거든. 그게 다 역풍으로 와. 한꺼번에. 본인 마음과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는 게 진짜 역천자고 그게 바로 죄를 짓는 그렇지. 근원이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은 약자의 아픔은 과도하게 이해해줘야 된다고 집착하면서 그러면서 강자로 느껴지거나 조금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 안 해줘요. 모든 인간은 다 마음은 똑같아. 약자든 강자든 어떤 마음은 고귀하고 어떤 마음은 더럽고 이렇지가 않거든. 똑같은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든 약자의 아픔도 이해 안 해주면 그것도 문제지. 그렇지? 강자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차별하면서 아픔을 똑같죠. 그 아픔을 이해해줘야 돼. 그래서 적당히가 필요하지. 다주택자를 막 악마화시키고 아프게 하잖아. 가해자 쓰고 있잖아요. 그 아픔을 자기가 느껴야 돼. 그리고 막 부동산 투기하라고 막 부추기면서 국민들을 아프게 하잖아. 본인은 부동산 투기하라고 부추겼어. 그리고 나는 이제 한 적 없다 이러지만 그것 때문에 투자한 사람들이 지금 폭락해서 개미들이 아파지면 그 아픔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이야. 하늘은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거를 자기는 일일이 계산을 못해 인간은. 하지만 하늘은 그게 저절로 그냥 아주 정교한 컴퓨터 시스템 그거 이상이에요. 내가 일만큼 남을 아프게 했어. 근데 그걸 몰라.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받을 때 불평불만하면서 억울해 이러면 안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살면서 그렇게 압수수색 당하고 왜 이렇게 가해자가 많이 와서 힘들게 했을까? 자기가 남을 그렇게 가해했던 거야. 지금 대통령 직을 수행하면서 거의 가해자를 쓰잖아. 다주택자 악마와 누구 악마 항상 하나씩을 타겟을 정해서 그리고 막 그 너무 과하게 막 주식 투자해라 빚내서 투자해라 그 가해자인 줄 모르고 왜 가해자인가? 아파지니까 이렇게 아파지잖아요. 계속 아파질 거야. 부동산도 아파지고 다 아파지면 이제 나중에 원망을 받는 거지. 너 때문이지 이렇게 돼요 국민이. 그러면 이제 그때 한꺼번에 죄가를 받게 되고 본인은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법망도 빠져나가고 인간을 속일 수는 있어요. 국민들을 다 속이지. 그래서 국민들이 똑같이 이재명 대통령처럼 그냥 법만 무섭고 마음은 인정 안 하는 국민은 자기 역천자 마음 남을 아프게 하고 이해 안 해주는 고집이 그게 죄인지 모르고 그런 국민들은 막 이재명 대통령 뽑았지. 그런데 그런 국민들 덕분에 됐지만 그 국민들도 속은 거죠. 사실 알고 보면. 역천자 마음을 몰라서 역천자한테. 하늘은 안 속지.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 죄는 꼭 받게 돼요. 하늘은 못 속여. 손바닥으로 하늘을 어떻게 가립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속여도 국민들이 이제 깨어나죠. 나중에 이것도 아니었어? 그럼 우리가 지도자 뽑는 눈이 이상하네? 역천자니까. 그래서 위슈는 그걸 알려주려고 나왔는데 우리 국민들이 너무 마음 공부를 안 해서 너무 많이 괴리돼 있어서 사실은 지금 고전 중. 하지만 몇 년만 지나면 제 말이 맞다는 거. 제가 말한 대로 갈 거니까. 그리고 세상은 마음에 집중하는 세상으로 가요. 인공지능이 나와서 저를 도와주네. 이제 막 그 노동력을 다 대체하고 이러면서 돈도 벌어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보다는 자기 마음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5차 산업혁명인 마음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역천자가 뭐고 순천자가 뭔지 아는 시대가 와요. 네, 헤라님께서 전혀 상관없는 듯한 정치를 마음으로 해설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네요. 네.